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8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올해 그리고 내년 영재고 과학고 입시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단계 통과하신 분들,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 희비가 교차할 시기고 또 2단계 준비, 또 3단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험생분들은 지금 굉장히 정신없을 시기이시긴 한데 남은 기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올해 입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도 대부분 발표가 끝난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재학교 입시가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좀 미뤄지면서 영재학교 지금 1, 2단계 통과하신 분들은 과학고 입시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과학고 자소서 작성이나 기타 추천서 같은 서류 준비, 또 1단계 면담 준비 지금부터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영재고 지원 안 하신 채로 과학고에만 도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지런히 자소서 작성부터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아마 영재고 과학고 입시가 올해하고는 좀 다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고나 영재학교 생각하고 계신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 수험생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선배들과는 또 어떤 다른 준비와 입시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영재학교 입시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 건수가 전체 8개 영재학교 다 합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193건입니다. 지난해 대비 한 10%가 감소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자 수는 이제 10,000명이 안 되겠죠. 추정하기로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인원들이 매년 영재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지원 건수가 한 10% 정도 감소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2005년생들의 학생 수 감소율과 공교롭게 거의 동일했습니다. 2004년생에 비해서 2005년생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영재학교 경쟁률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고요. 지금 정시 확대 기조로 바뀌고 있는 대입 정책이 과거나 영재학교 학생들한테 좀 불리해서 지원자 수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2022학년도 각 대학별 전형 계획을 보면 사실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학교들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한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방향으로 입시가 변화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나 포스텍, 또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과학기술원, 과학 특성화 대학들은 그런 입시 변화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년 선배들보다 해당 학교 입시에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아직도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전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대입 유불리 너무 따지시기보다는 학생 적성이나 진로 희망, 또 영재학교나 과학고 가서 하게 될 공부들 학생하고 잘 맞는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시고 앞으로 지원하실 분들 과거 영재고 진학 또 도전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원자 수는 예년보다 좀 감소했는데 올해 1단계 통과자들은 예년보다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 지금 8개 영재고 중에서 1단계 몇 명을 선발했다고 명확히 밝힌 학교가 2학교뿐입니다. 대전과고하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데요. 대전과고는 1157명 중에 1000명이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86% 학생들이 1단계 통과한 거고요. 세종은 2115명 중에 1006명이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1단계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 세종 같은 경우에 지난해 1단계 통과자가 물론 올해보다 지원자 수가 많긴 했지만 거의 2000여 명에 가까웠고 2단계 접수 인원을 보면 한 1800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 또 그 중에서 한 1270명 정도가 응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1단계에서만 1000명 이상을 떨어뜨리고 실제 응시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지난해보다 2단계 지필고사 인원을 좀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대전은 지난해하고 비슷한 인원을 통과시킨 것 같긴 한데 대전은 원래 1단계 통과자 수 대비 실제 2단계 응시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 인원을 줄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000명 뽑아놔도 보통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은 한 400~5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1단계 통과 인원을 지금으로선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적게는 한 800명에서 많게는 한 1200명 정도 1단계 통과시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학원가라든지 제 주변의 여러 학생들 분위기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1단계 인원을 많이 걸른 느낌이 들고요. 특히 2학년 학생
학생들, 통과한 학생들이 예년 대비 많이 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부터 1단계 좀 까다로웠던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한과형이었는데 올해도 분위기가 한과형은 1단계 학생들 좀 많이 떨어뜨린 것 같고요. 보통 예년 같은 경우에 한 1000명 내외로 뽑고 실제로 2단계 지필고사 보러 오는 학생들이 한 7,800명 정도 됐었는데 어쩌면 올해는 그것보다 좀 더 줄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서울은 원래부터 1단계 탈락자가 많지 않은 편인데 올해도 그런 것 같고 보통 뭐 800명 이상 1단계 통과하고 실제로 응시 인원은 600에서 한 650명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과고가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한동안은 1단계 뭐 서류 탈락자 없이 지필고사를 전부 봐줄 수 있게 해줘서 2학년 학생들의 뭐 성지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뭐 재작년까지는 실제 2단계 응시자 수가 뭐 1,200~3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2단계 지필고사를 치르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부터 이제 서류 탈락자를 발생시키면서 2학년 지원자 수도 좀 많이 줄고 그리고 1단계 탈락자들도 좀 많아지고 해서 작년에는 2단계 실질 응시자 수가 한 450여 명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형요강과 다르게 올해 전형요강에서는 1단계 통과자 수를 특정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인원 얼마나 통과시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2학년 학생들은 예년에 비해서 좀 탈락 확률이 지금 높은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 인천 같은 경우엔 지금 1단계 탈락 규모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2단계 지필고사 실제 응시 인원 보면 대구는 보통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광주는 한 400~500명 정도, 그리고 인천은 한 700에서 800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통계들은 학교들의 공식적인 발표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학원과 추정 자료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조금 운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설사 1단계 떨어지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과학고 입시라든지 아직 남은 고입 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교 진학을 위해서 남은 기간 또 최선을 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그냥 1단계 좀 우습게 보시고 한 군데만 썼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지금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내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진학하실 우리 후배분들께 또는 올해 2학년으로서 지원했다가 아깝게 떨어지고 내년에 재도전 하실 분들께 내년에는 꼭 2군데 이상 넣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년 영재학교 입시가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과학고나 영재학교 준비하실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 이하 학생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교육부 정책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그 발표 내용 중에서 과학고 영재학교 입시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입시에 대해서 사교육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 모집 시기, 그 다음에 모집 방법,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제도 및 운영 사항을 검토 후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하겠다. 그런데 여기 예시로 맨 처음에 제시된 내용이 바로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입니다.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영재학교 지필고사 폐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한다. 이거는 그렇게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고요. 그 뒤에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시기를 동일화한다. 지금은 영재학교 입시 치르고 나서 과학고 지원하거나 또는 영재학교 입시 치르면서 과학고에 지원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를 막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겠죠. 예를 들면 뭐 영재학교나 과학고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라.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학교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들이 준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원래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2020년 6월 이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달 안에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학사 일정들이 다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올해 안에는 반드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 적용 또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권 후반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도 정책 방안만 구체적으로 나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재학교 지필고사를 폐지하면 과연 영재학교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있는데 이미 지금 20개 과학고들은 지필고사 없이 학생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부 영재학교들은 정원의 모집 단위에서 일종의 이제 사회통합 전형이죠. 관찰 추천 전형을 도입을 해서 지필고사를 없애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학생을 뽑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지필고사가 없는 과학고 입시까지도 어떤 변화를 일정 부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필고사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건 학생 서류와 면접 등인데 서류에 또 어떤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는 지금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1, 2학년 영재학교나 과학고 도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은 기간 교과 내신 포함해서 자유학기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독서 이런 부분들 골고루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겠다. 과거 선배들처럼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선행 또 경시대 준비 이런 쉼없는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 경쟁력은 수학과학 실력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학과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열심히의 방향이 지금보다는 좀 더 다각화되어야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뭐 탐구나 실험이나 독서나 또는 창의적인 발상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또 자기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이 또 발표가 되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 치러질 영재학교 입시가 지필고사를 치르는 마지막 입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고입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필고사가 남아있는 입시가 영재학교 입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지필고사가 올해는 이제 6월 14일 날 치러질 예정인데 지금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지필고사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시기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보다는 자신 있는 영역의 문제들을 실수 없이 더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시기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단계 탈락자 또 합격자분들 모두 지금 과학고 입시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뭐 영재학교 떨어지면 나는 그냥 일반고 가겠다 또는 자사고나 다른 학교를 가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곧 이어서 이제 8월이면 과학고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과학고 입시는 또 영재학교 입시 준비하는 다른 방향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학고의 전형 요강 먼저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소서도 영재학교 자소서 그냥 조금 짜깁기 해서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과학고는 면담이라는 또 중요한 평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담 과정에 최적화된 자소서로 많이 바꾸시거나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영재학교 지필고사 끝나면 주요 과학고들의 올해 전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